열여섯 가지 유형에 대한 검사 저도 해봤는데 묻는 질문이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거기도 E, I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는 MBTI처럼 표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MBTI 검사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식대로 내가 편하게 하려면 당신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게 걱정을 하는 의도는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에 공통적인 코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나랑 같이 지내려면 나한테 맞춰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라고 규정을 짓기보다 이 8가지를 다 조금씩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레이블링 말씀하셨듯이 너는 그냥 ESTJ야. 그러면 넌 그것만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성격 유형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우리가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건가요?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틀리고 다르다라고 해서 불편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조화를 어떻게 이루고 서로 양보를 통해서 조율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MBTI가 굉장히 유행을 하다 보니까 네. 인터넷에 들어가면 누구나 쉽게 네. 자신의 성격 유형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해봤는데 몇 번을 해봐도 같은 게 나와서 아, 나는 내 유형이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사전 인터뷰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해보니까 다른 유형이 조금 나와서 의아했었는데요. 네. 인터넷에서 하는 MBTI 유형과 또 상담센터나 전문적으로 하는 MBTI 유형의 테스트 방식이 조금 다른가요? 사실 제가 그 검사를 보면서 묻는 질문이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도 E, I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는 MBTI처럼 표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MBTI 검사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네. 놀랍네요. MBTI에서 묻는 질문은 4가지 기준에 따라 질문이 구성되어 있고 질문 자체가 통계에 의해서 서로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고 같은 질문인지 아닌지까지 다 연구를 해서 확실하게 유형을 표현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본 이 16가지 유형은 질문하는 것도 분명하지가 않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유형이 나타나고 거기는 왜 그런지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당신은 이 코드입니다 이렇게만 표현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그냥 재미로 보는 심리 분석 같은 네.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유형은 어떤 유형이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어떤 유형은 어떤 유형이 전혀 이해가 안 가서 상담을 오는 사례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0년을 사귄 분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사귀고 이제 결혼을 해서 5년을 이제 결혼 생활을 했다라고 보면 15년을 알고 지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스타일과 본인의 관점으로만
상대를 바라봤다는 거죠.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형으로 예를 들면 한 분은 INFP 쪽이었고 한 분은 ISTJ 쪽이었던 거예요. 서로 내향이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표현을 잘 하지 않고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남편분이 ISTJ 쪽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얘기를 하고 막 하면 N인 직관인 사람은 나를 옥죄고 통제한다라고 느끼면서 너무 불편해하고, 사고형의 사람은 내가 너를 위해서, 우리 관계를 위해서 옳은 거를 제시하는 거야 하면서 지시를 하거나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향형이면서 직관적이고 F형이, 이 분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한테 애정이 식었어 라고 생각을 자꾸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 여자는 약간 뭉뚱그려서 말하고 남편은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뭔가를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표현한다면 나중에 뭐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할 거야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이 남자분은 언제 했는데 지금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렇게 옥죄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MBTI를 보니까 직장에 있어서도 또는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네. 많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인 상담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오셨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디스크도 보시고. 네. 자기 자신의 성격을 아는 건 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일단 본인 스타일을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주어지는 업무나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는 대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ESTJ인 사람들은 성과가 더 중요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져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 스타일대로 사람들에게 막 지시하거나 끌고 가거나 내가 아는 대로 일단 하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될 때 자기가 문제이구나라고 생각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반대로 이게 어떤 하나의 보편적인 성격 중에 하나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일단 알고 나면 통제가 가능하고 조절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내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지만 사람들과 대할 때는 좀 더 나의 성격대로만 하지 말고 좀 줄이거나 아니면 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자.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도 좀 조절하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P가 너무 강하신 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집안 정리를 잘 못하시거든요. J인 판단형이 집에 와서 딱 보면 대부분 하는 말이 여기가 방이야? 아니면 쓰레기장이야? 자기 나름대로는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 스타일을 알면 내가 저 사람만큼 정리를 할 수는 없구나라는 걸 또 이해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라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성격이라서 나는 이게 편해.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이해를 또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되어 있으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본인만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그러니까요. 네. J형인 부모와 P형인 P형인 이 자녀가 이제 있을 때는 대격돌이죠. 왜 많이 이제 부딪히게 돼요. 못 특히나 봐주거든요. 이 J형인 부모님들이 너무 방이 지저분하다 해서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이 P형인 자녀는 자기 물건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왜? 본인이 체계를 잡아놓은 이 물건들의 위치를 다시 파악해야 된다는 걸로 인해서 화가 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방을 정리하고 싶으면 자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있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누구나 개인에게는 다 네.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네요. 네,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연인이든 네. 가족이든 다 자기만의 그냥 그 세계를 존중해주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렇죠. 나랑 다르다. 그러니까 이질감을 느낄 때는 참 불편하거든요. 네. 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수용하겠다라고 이제 사실 결심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이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격 유형 상담을 네. 하시면서 느끼셨던 어떤 공통적인 코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내가 편하게 하려면 당신이 변해야 된다. 걱정하면서 상대를 결론적으로 보면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에 공통적인 코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징적으로 보면. 불편하면 얘기를 해야 되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대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화는 없이 서로가 그냥 다르다, 틀리다, 맞다 이것만 생각하고 당신이 나랑 같이 지내려면 나한테 맞춰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네. 시대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개인화가 되고 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알이 알갱이 사회, 나노 사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외로워지고 소통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노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여전히 돈이라는 답변들이 가장 많이 왔어요. 20년 동안 상담을 해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실제로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는 것을 체감하셨을 것 같은데 네. 나노 사회라고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상담센터를 찾는 이런 시대에 느끼시는 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메슬로우가 얘기했던 이 5단계 욕구에 의하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생존의 욕구나 이렇게 돈이 채워지면 네, 자기가 좀 더 생존이 보장이 되고 안정적이 되어질 것이다고 보는 건데 그 위의 단계를 보시면 소속에 대한 욕구와 인정에 대한 욕구도 있고 또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부르고 돈이 이제 벌어져서 되었나라고 보시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또 허전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한 청년이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기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고 연애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희를 찾아왔었는데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가족하고 관계를 다 끊고 대인관계도 좁아지고 일에만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얼만큼 해야 될지도 잘 모르니까 성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돈이었겠죠. 결국엔 돈이 아니라 자기는 인정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됐거든요. 나는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다. 그럼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냐 했을 때 또 가족도 있을 거고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근데 자기가 성공하고 나면 이제 누군가를 찾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제 나노사회가 되고 개인화가 됐지만 사람들과 더 소통하고 얘기를 나누고 나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의 특성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연결감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연결감을 못 느끼고 있고 그냥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뭐 누군가와 연결돼 있고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의 가족이 있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하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나 네. 공감이나 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그렇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돈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소통이나 공감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면서 네. 점점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또 공감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아바타화해서 이렇게 드러나기를 좀 더 두려워하고 이런 네. 것들이 조금 더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지. 내가 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맘이 가난한 밤이야. 거울 속에 마주친 얼굴이 어색해서.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네모다 네. 라고 한다면 그 네모에 채워놓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네모에 선택이라는 말을 넣고 싶어요. 네,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놓여진 상황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자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걸 함에 있어서 의도는 더 신중하려고, 더 좋은 걸 하려고 하는 의도일 수 있지만 선택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결정하게 함으로 인해서 책임감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개인의 삶에 주어졌을 때 내가 주어진 어떤 정보나 이런 거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를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냐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냐도 개인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무의식적으로 되는데 어떡하냐. 사실은 아니거든요. 상처를 받거나 대인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에 나는 절대로 사람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미 본인이 생각해놓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선생님 저는 사람을 못 믿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제 결정을 하거나 제 선택을 하게 해서 마음을 바꾸고 변화하도록 저희가 도와주거든요.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개인 문제나 또는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첫 번째는 상담센터라는 곳은 정신과처럼 너무 이렇게 심각한 병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아니면 위로가 필요하거나 자기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위해서 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거고, 대가족 시대나 이럴 때는 부모나 아니면 형들한테 물었던 것들을 좀 더 전문적인 전문가가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상담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보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정되지 않는 상담 기관을 갔다가 심각한 경우는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고 와서 네, 이제 상담자를 못 믿게 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상담센터를 좀 선택해야 될까요?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인정되는 상담 학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상담심리학회와 한국 상담학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학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가 사는 곳과 본인이 어떤 걸로 상담을 받고 싶은지를 검색을 해보시면 전문적인 과정을 밟은 전문가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거나 그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상담센터를 방문을 하셨을 때 꼭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자격증이
어디에서 부여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또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인셀럽 마지막 공통 질문인데요. 네. 대표님께서는 뇌를 잘 활용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뇌를 잘 활용한다는 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그다음에 나와 다른 성격의 사람을 또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뇌에서 얘기하는 신경 가소성의 연결선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많아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좀 더 기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자기의 방식대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뇌를 사용하기보다는 뇌가 쉬는 기간이 더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꼰대가 되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고지식한 사람이 되고 대인관계를 더 못하게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까지 나를 알아가는 마인드 컨설팅을 주제로 브레인셀럽 인터뷰 김한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